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의회에서 첫 신년 국정연설을 합니다.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CNN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눈이 번쩍 뜨일 중요한 발언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 따른 파장 어느 정도일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변수가 될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 의원님,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와닿는데 예. 연두 교서다 이걸 앞두고 많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연두 교서 좀 생소한 표현이거든요. 네. 예, 설명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예. 이제 연초에 예. 그 상하원이 모두 이제 그 출석한 가운데서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는 거를 매월 이제 매년 예. 첫 해에 이제 첫 연설이죠. 이걸 그 영어로는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또는 State of the Union Speec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연방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미 연방 헌법 2조 3항에 예. 그 미국의 연방 대통령은 때때로 연방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 의회에다가 한번 이 보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예. 근데 이 연방의 상황이라는 게 이제 State of the Union이에요. 그러니까 연방이 현재 어떤 그 위치에 와 있고, 예. 이걸 자세히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 거니까 이 현재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그 양상들을 얘기를 해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 예산들, 그러니까 회계년도 예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거고, 이 예산 사용을 이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거다. 예.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 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 Address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주로 이제 그 미국의 각종 이 문서들이라든가 연설들을 보면 그게 예. 대부분 미국의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4년 주기 국방 검토 보고서 QDR이라고 하죠. 예. 아니면 이 작년에 발표가 돼서 화제가 됐던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NSS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주로 2년 내지는 4년 정도의 앞으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예. 매년 초에 발표가 되는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다시 말해서 연두교서는 그 해에 미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정책 방향, 그다음에 국정 기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미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그리고 공감대를 확인하는 그런 그 자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이 국정 연설과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뭐 세부 부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국정연설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국정연설인데 이제 그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연방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연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중요한데 연방정부 예산이 중요한데 그 예산안은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은 법안 제출 권한이 없습니다. 법안 제출 그다음에 승인 권한은 의회가 가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그 연두교서를 발표함으로써 왜 행정부에서 요청한 이 예산안이 타당한가를 설명하는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의회한테 이런 예산안의 통과에 대해서 그 협조를 이제 주문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우린 주로 정책적인 측면들에 갖춰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 연두교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를 보면 사실 내용의 상당 부분들은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장차 미 합중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포부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연설문 트랜스크립트가 한번 입수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50% 이상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모여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시작하면 현장은 밤 9시거든요. 예. 밤 9시에 연설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색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상하원 의원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대신대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 소위 이 골든 아워를 잡아야죠. 그게 대개 밤 9시 정도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그럴 때부터
연도교서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시 정도에 이제 연도교서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밤 11시쯤에 미국은 이제 중요한 뉴스가 11시니까요. 그때 이제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 전국적으로 시차가 없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대륙 안에서도 3시간 정도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 만약에 이제 5시나 6시에 하게 되면 일부 주에서는 근무 시간이 돼요. 2시 이렇게. 이걸 제대로 시청을 할 수가 예, 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9시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제 시청을 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되도록이면 많은 그 미국 시민들이 이걸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도 배려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 내부를 보고 있는데 저기가 정확하게 어딘가요, 지금 차 의원님? 네, 이 하원 의사당 홀일 거예요. 저쪽이 보통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의 이 대부분 이 연설들은 예. 이 하원 전체 회의장에서 거행이 됩니다. 지금 연단에 펜스 부통령이 맞는 거죠? 그 가운데 네, 서 있는 맞습니다. 빨간 넥타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 빨간 넥타이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머리가 흰 분이죠. 예. 예. 저분이 이제 곧 평창에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될 예.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으로 오시는. 예. 왜냐하면 이제 상하원이 동시에 참석을 하는 자리인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상하원의 수장들이 동시에 모이게 되죠. 예. 그 미국 정치 같은 경우에는 하원 같은 경우는 하원 의장이 따로 있죠. 예. 네. 하원 의장이 따로 있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아요. 다만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원 예. 의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펜스 부통령이 저기 온 거죠. 상원 의장 자격으로. 뭐 일부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참 의사도 밝혔다고 하던데 뭐 이유가 뭔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출 행동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반대를 예. 표명하는 것이죠. 그 미투라는 이제 예. 해시태그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부적절한 여자 관계에 대해서 예. 적절한 사과라든지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의하는 뜻으로 불참을 하거나 아니면 검은 옷을 입고 이제 연도교섭에 참여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이민법에 대한 이제 항의 표시로서 또 예. 불참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현지 카메라로 이 참석하신 분들을 좀 비춰주는데 저희가 알만한 얼굴은 조금 전에 이방카 그리고 사위 쿠시너 정도는 알겠는데 네.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차 의원님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TV만 봐서는 예. 얼핏 지금 알아보기가 좀 힘든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늘 좀 참석을 하시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상하 양원 의원들하고 수장뿐만 예. 아니고요. 연방 대법관도 오고요. 네. 그다음에 군부수장, 합창의장도 옵니다. 그다음에 내각 강요들도 배석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양 당에서 각기 전략적으로 네. 초청을 한 특별 대상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재미있는 거는 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이라크전 참전 용사들,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테러 피해자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재인 가지고 있는 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반이민 정책의 정당성을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인물들이고요. 지금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하신 분들이 예, 이 연방 법- 대법관. 예, 법관들이 예. 이제 연방 대법관 예, 예. 분들이 또 저렇게 저분들이 등장할 때는 박수까지 쳐주면서 예우를 해주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권 분립이 확실하게 돼 법치주의의 있- 국가라는 예.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집니다. 그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불법 청년 추방 유예 예,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카라고. 예. 일정한 이 유예 기간을 두지만 나가는 거거든요. 예. 연방정부 규정한 인물. 이거와 관련된 피해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또 초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이런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예. 이걸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분위기 자체는 뭐 이 연두교소에서 갑자기 예. 야유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보통 불만이 있을 때 우회적으로 이제 불참을 한다든가 예. 옷 자체를 이제 굉장히 이제 아까 얘기한 검은 드레스 차림, 예, 예. 좀 암울한 분위기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초청 인물들을 통해서 봐, 네가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한쪽에서는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기회를 함기로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특별 초청한 손님들을 뭐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뭐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예. 2001년 9.11 테러 사건 조지 부시. 예, 네. 두 번째 아들 부시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군사적 행동의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미드 카르자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꼭 이제 방청석에 초대해서 직접 호명을 하고 그랬죠. 그럼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호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관심거리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 우리와 좀 문화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대통령이 와서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하긴 하는데 뭐 일일이 이렇게 누구를 부르면서 콕 집어 부르고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의회장에 앉아 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 자체가 길이가 훨씬 길어요. 보통 이제 그 뭐 대통령들마다 이제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한 1시간 내외 정도가 평균 시간이고요. 아, 1시간 동안? 예. 과거에 제가 그 이 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거의 1시간 반 정도 갔던 이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28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났고 뭐 굉장히 짧게 하는 그 이 서로 이제 대통령들의 선의 굵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그 전임인 로널드 레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30분 내외 정도 했던 걸로 기억돼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곁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역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사는 우리의 안보 통상 문제겠죠. 그리고 북한과의 관련된 외교 안보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 거로 예상해요? 저는 안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통상 문제에 대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1년 동안의 치적 그리고 굉장히 원칙에 입각해서 대선 기간 동안의 약속을 잘 지켰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자유무역 협정이 잘못되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협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프타에 대해서 재조사 행정명령도 내렸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자꾸 세이프가드에 중국과 같이 타겟이 되는 이유는 사실 무역 역조 현상으로 본다면 한국이 메인 타겟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실 독일이라든지 중국, 일본이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훨씬 많거든요. 한국에 비해서도. 그런데 왜 한국을 공격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미국의 주요 통상 국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양자 자유무역 협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라든지 TPP를 공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이걸 다 새로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담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만 때릴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같이 해서 중국한테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원칙은 중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에도 편한 것이죠. 자, 일단 영부인이 근데 지금 들어와서 다들 기립을 해서 이제 박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로 흰색이 맞네요. 저기 펄이 좀 들어간 색깔 같기도 하고. 그렇죠. 베이지에 가까운 크림색 정도. 이런 건 우리 박가영 래퍼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흰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이보리 크림색 정도의 투피스 정장, 바지 정장을 입고 등장한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입니다. 저걸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대통령이 그때 영부인들이 오지 않죠. 국정연설을 할 때 김정숙 여사,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국회에 와서 이렇게 기립박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좀 느낌이 색다를 것 같은데.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가 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니까요. 지금 또 조금 전에 연방 대법관이 들어올 때 기립박수를 했고요. 지금은 강요들이네요. 이제 매티스 장관이 매티스 장관이 보이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아까 지금 이 연방 그 강요들도 배석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요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 넥타이 색깔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공화당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빨간색 아니면 지금 파란색? 드레스 코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꼭 어떤 색깔을 매야 된다 이런 어떤 색깔을 스테이트 오브 디 유니언 어드레스에서 아주 난하지 않은 이상은 관행적으로 근데 유난히 붉은색 넥타이를 지금 참석자들 중에 이 수트를 입으신 분들은 붉은색 아니면 푸른색 계통의 타이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뭐 저기에 지금 민주당 공화당을 상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요들 같은 경우에 뭐 일부러 뭐 색깔들 자체를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깔맞춤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무난한 색깔들 중에서 선택을 했겠죠. 네. 지금 11시가 한 50초 정도 지난 상태인데 아마 곧 이제 국정 연설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못 보여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서 여기로 출발하는 모습을 저희는 봤거든요. 한 20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곧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그렇죠. 예, 대통령이 들어올 것 같은데 차 의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하던 이야기가 이 통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일단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첫 이제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어드레스예요. 작년에 이제 얘기할 때는 취임사가 됐죠. 이나규레이션 스피치가 됐는데 예. 그때 나온 내용들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게 통상이에요. 예. 그때 한번 그 아메리카 포스트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폐쇄된 무역이 아니다. 예. 공정 무역을 이제 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그리고 미국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에 걸쳐 쌓아온 국제 질서라는 것이 예. 지극히 온당하고 정당했다. 지금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수호해 나갈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여전히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책무가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것들 자체를 앞으로 이 동맹이나 우방국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관심사가 주로 한반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당시에 지금 취임사에 말씀하시는 중간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미 대사 그렇죠. 예, 얼굴을 비춰주는데 저희는 아마 뉴스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셔서 이제는 좀 익숙할 텐데 미국에서도 이 헤일리 대사의 그 중요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만 익숙한 게 아닌가 봐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이게 우리는 북한만 생각을 해서 니키 예, 헤일리를 비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라는 게 미국 유엔 주재 대사라는 것이 그만큼 미국의 대외 정책을 상징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이 국무장관만큼이나 상징성이 있어요. 국무장관 정도.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전 서열이 상징성이 그렇다라는 게 있다라는- 아니라 주목을 받는 게 아무래도 언론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을 얘기할 때 코멘트를 하는 게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예. 아무래도 유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유엔 주재 대사가 예. 발언을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한번 우리야 뭐 직접 미국 정치를 접할 기회가 작지만 예. 사실은 과거의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그 당시에 언론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 미국의 이 국무장관 예. 이나 이제 그 당시에 이 케네디 대통령 그다음에 동생인 밥 케네디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당시에 미국의 유엔 주재대사였던 아들레디 스티븐스였어요. 예. 이것을 투족이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대외적으로 걸린 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중동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하고도 사실상 예. 시리아에서 주도권을 이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아사드 정권한테 지금 내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예. 유럽에서의 이 우방국들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EU 동맹국들하고의 정책 조율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에 그동안 코멘트를 해온 게 니키 헤일리예요. 예. 북한 문제만 코멘트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북한과 관련한 예. 익숙함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갑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요? 화면이 지금 좀 바뀌었는데 단상에 서 있었던 분이 펜스 부통령 옆에 또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하원 의장이죠. 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이게 양원 합동 연설이기 때문에 예. 이제 상원을 대표하는 부통령, 그다음에 이제 하원을 대표하는 하원 의장, 그리고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제 각 강요들이 다 입장하고 또 사법부에서 이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입장하고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방의 단합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입장한다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본인은 파란 넥타이입니다. 네,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면서 아주 천천히 입장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면 첫 국정 연설을 시작합니다. 뭐 잠깐 지나갔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기 계신 분들 중에 콕 집어서 손을 흔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마 보다 보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처에 계신 분들 말고 그게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인데. 특유의 예,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너 내가 잘 알고 있다. 왔구나 그만큼 이렇게 친근감은 뜻이에요. 네, 일단 뭐 민주당, 공화당 의원 할 것 없이 뭔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예.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두교소는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요. 그럼요. 뭐 야유라든가 이런 거 거의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저 연설 중간중간에 몇 번의 이제 박수가 나오는 자 자체가 네. 전반적인 호응도를 결정을 하고 그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안 나오거나. 박수 안 치거나 예. 아니면 표정이나 이제 드레스 코드를 보면 알죠. 검정색의 예. 그 공연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다 미국 시민권자만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아까 나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 그 국빈도 이제 초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제 뭐 주최 측에서 정하기에 나름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연두교소이기 때문에 예. 미 연방의 상태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이제 초청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뭐 용접공 출신의 분이라든지 예, 예. 이제 정말 미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이미지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전에 연두교소를 보면 이렇게 연두교소 맥락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그것을 잘 상징하는 이런 분이 와 계십니다 해서 카메라가 그쪽을 비추고 그렇게 하죠.